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 싹 TV. 배추의 생리 장애와 병해충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추의 주요 병에는 뿌리옥병, 그러니까 무사마귀병과 바이러스병, 그리고 무름병, 녹균병, 뿌리마름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해충으로는 진딧물하고 파밤나방, 좀나방, 배추 좀나방 이런 충들이 있고, 또 생리장애로는 주로 석회 결핍증이 많이 나타나고, 중요한 것은 붕소도 많이 결핍되고, 첫째, 무사마귀병, 뿌리옥병은 산성토양과 가습한 데서 많이 발생이 되고,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에 정식을 할 경우에 주로 뿌리옥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식 시기를 잘 맞춰서 선선할 때, 서늘한 기후 때 정식을 해주시고, 대책으로서는 산성토양이기 때문에 석회 시용을 해주시고, 또 돌려짓기라는 거는 한 해 심었으면 다른 토양에다가 재배를 하고 올해 배추 심은 데는 다른 작물을 심는 이런 것을 해 주시면은 대책이 되고, 또 무사마귀병이 발생했던 그런 토양에서는 씨알 계통을 선택을 해 주시고, 요즘 또 모두 싹이 관주 처리를 하면은 사전에 예방도 되고 발생했을 때 치료도 되는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예, 뿌리가 나와. 아, 대박. 지금 이거 이제 뿌리 있었는데 여기 뿌리가 확실히 확연히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잎도 좀 싱싱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 그러면 모두싹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몇 번 뿌리셨어요? 지금 2번 했습니다. 언제요? 어제 하고 네. 이틀 전에 하고 연짝으로 어, 여기에다가 그냥 조로관주로 네. 그 엔진 분무기로 한 마리 한 마리 20리터에 무두싹 100cc 100cc면 뚜껑으로 얼마인가요? 40 그리고 반절. 아,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병이 아니라 진딧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진딧물 방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름병은 세균병입니다. 온도가 높고 고온일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 하셨다가 이런 병이 발생됐을 때에는 이것도 모두 싹으로 전염이 되지 않게끔 자주 이렇게 뿌려주시면 정상적인 배추에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고, 모두싹을 이제 관주로 밀어놓고 위에 연면 시비를 하고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무름병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름병이 예를 들어서 이 밭에 한 50%가 들어온다. 근데 모두싹을 갖다 관주하고 연면 시비를 했을 때 거의 뭐 한 70% 이상은 잡으니까. 이거는 세균병이기 때문에 농약도 농용 마이신 계통, 그런 마이신 계통을 살포를 해 주셔야지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배추에도 노랗게 녹균병이 있습니다. 녹균병은 토양이 너무 가습할 때, 쉽게 말해서 물이 많을 때, 물빼줌 작업을 않고 토양이 진흙탕 같은데 물 빠짐이 안 좋을 때 이런 녹균병이라든지 뿌리 마른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책은 물을 잘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 관리를, 배수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거는 곰팡이병균이기 때문에 그런 약재를 뿌려주시면 예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으로는 진딧물과 이제 배추 좀나방, 그리고 파밤나방이 있는데, 진딧물은 아까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배추를 수확할 때에 배추를 쪼개보면은
속에까지 진딧물이 꽉 찼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딧물은 결구되기 전에 사전에 다 약재를 뿌려서 진딧물을 잘 구제를 하고, 또 파밤나방은 이거는 잡식성인 해충입니다. 꼭 배추만 먹는 게 아니고 파에 주로 많이 먹지만은 못 먹는 것이 없는 해충이에요. 파밤나방이 발생된 그런 예보라든지 그런 관찰을 했을 때 발생했을 때는 약재로 적용 약재, 요즘은 PLS 그러니까 종약 잔류가 남지 않는 허용 기준에 맞는 그런 농약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발병 초기에 해충을 잘 방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생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추는 아까 산성토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석회 결핍증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칼슘입니다. 석회가. 그래서 보통 복합비료에는 칼슘도 이제 들어있는 복합비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밑거름에 칼슘량이 부족할 때는 석회 성분이 부족할 경우에 이런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을 보면은 배추잎이 가장자리가 하얗게 말라서 들어가고, 겉은 괜찮은데 배추를 김장할 때 잘라보면은 속이 다 썩어 있고 말라 있고, 그런 현상을 볼 때 이 물을 충분히 잘 주시고, 석회가 결핍됐을 때에는 염화칼슘을 0.3% 정도 해서 한 2, 3회 정도 주면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석회는 가뭄에는 뿌리에서 이 체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되는 성분입니다. 또 너무 과습한다든지 했을 때 뿌리가 발달이 안 돼서 석회 성분을 흡수를 못 합니다. 그리고 NK 비료가 너무 과용했을 때, 이거는 그 질소라든지 칼륨을 많이 시용을 하게 되면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량작용이라는 거는 서로 비료를 못 빨아먹게 잡아다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질소 성분이라든가 가리 성분을 있는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런 석회 결핍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밑거름에 충분한 석회를 뿌려주시고, 배수 관리 잘 해주시고, 물 관리를 첫째 잘 해주시면은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붕소결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추에서 붕소결핍 증상이 제일 다른 작물보다도 특이하게 배추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이 건조하고 너무 또 석회결핍과 같이 너무 과습했을 때, 그리고 온도가 높았을 때 발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붕소는 배추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밑거름으로 충분히 1 내지 한 1.5kg 정도 300평에 그렇게 밑거름으로 충분히 주시고, 건조하지 않게 배수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물을 관수를 해서 밭흙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울배추. 방울배추란 뭐냐면은 어떤 포장에 보시면은 배추가 한 포기가 돼야 되는데 배추 포기가 달리면서 여러 포기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장점을 해충이라든지 가스 피해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이럴 때에 그 배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닥의 배추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상품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배추를 관찰하실 때에 생장점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것을 꼭 해주시고, 철저하니 해충 방제를 잘 해줌으로써 정상적인 배추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추 병해충 방제 요령과 생리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농인 김평수입니다. 감사합니다.